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입니다. 오늘은 원래 목포에 가서 전우영 선생님 모시고 오늘 목포 서산 온금지구의 그 근대 문화 가치가 있는 그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은 마포에 있는 제 지역 사무실에서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우영 선생님 그 트윗을 통한 그 많은 팬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관리를 받고 있죠. 많이 혼나고요. 아, 그렇습니까? 가끔씩 혼나고요. 네. 선생님 뭐 거의 카리스마가 무슨 말씀이세요? 유튜브고 어디고 선생님 네. 거의 오유고 이런데 뭐 그 선생님 그 트윗이 없는 날이 없어요. 뭐 저건 좀 지킬 필요가 있다는 오늘 거죠. 짧은 시간에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늘 사실 목포의 그 근대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요. 제가 오늘 목포에 내려가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에서 이것을 개발하자 말자 하는 그 찬반의 대열에 제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불편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지키며 살았던 분들, 더 이상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지역을 도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예산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도시 재생의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그분들이 그 집을 그냥 유지하고 살면서도 제대로 쾌적하게 그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밀어버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그것은 제가 나서서 찬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하고 거기에 그 논제를 갖고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디자인을 전공하고 우리 전통 문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경선 때부터 지난 가을부터 이제 호남을 내려갔고 특히 목포를 많이 데려갔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그런 적산 가옥을 보고 많은 감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강남의 아파트도 한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말하는 투기라든지 뭐 어떤 땅값을 올려서 뭐 재산을 늘리고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과 박물관의 건물을 갖고 있지만 저는 남한테 세를 주고 그 세를 받아먹고 살았던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일생 동안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포를 가서 보고 이 목포를, 이 적산가옥을 제대로 살리는 길은 누군가가 제대로 이 목포의 적산가옥을 원상복귀를 해서 되돌려서 살리면서 그 역사적 가치 위에 예술적인 그런 호흡을 불어 넣어준다면 한 목포시에서 그 적산가옥이 있는 동네에서 한 100가호만 그 일을 시작한다면 전 동네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 얘기를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가까운 조카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늘 바닷가 마을에 살고 싶다고 하면서 경리단 길에 작은 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월세가 올라서 참 불행하다고 본인이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 조카한테 목포에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뜬금없이 고모가 목포 얘기를 하니까 뭐 뜨악해 하다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집세를 내는 돈 그리고 네가 가게에 월세를 내는 돈을 내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을 통틀어서 그 목포에 작은 집을 한두 개 사서 네가 살면서 거기서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든지 카페를 하든지 하면서 빚 없는 세상에서 한번 네가 바닷가 마을에 살아볼 수 있게끔 고모가 도와주겠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뭐 간단한 일이죠. 뭐 제가 증여를 한다든지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목포에까지 내려가서 뭐 집을 사고 싶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 서산 원금지구에
이 아파트 개발을 반대하니까 바로 제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이 손혜원이 목포에 땅 투기를 하러 들어왔다. 뭐 조카 이름으로 차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차명으로 땅 투기한 증거 갖고 오시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땅에도 관심 없고요. 투기에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재단, 문화재단을 하나 갖고 있지만 어떤 때가 되면 지금 통영에 나전칠기 학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제가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통영이나 목포에 제가 재단에서 제 재산을 이제 털어 넣어서 그런 나전칠기 양성소를 만들다가 제가 죽을 때쯤에는 어디다 기증을 하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땅값을 올리면서 그 목포에 투기를 하고 싶은 마음 꿈에도 없는 사람이고요.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 지나면서 제가 내려가면 그 잘 수 있는 그런 한 작은 집 하나를 해서 뭐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서 이렇게 목포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팟캐스트에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목포에 내려와라. 목포에 가서 살아봐라. 여기서 우리가 문화단지를 만들어보자. 가나자와라는 일본의 공예도시가 17년 동안 시장 한 분이 계시면서 인구를 5만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곳에 21세기 뮤지엄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수천 배로 늘려서 지역을 살렸습니다. 저는 목포가 가나자와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 온금 지역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저는 서산 온금 지구는 물론이고요. 목포 구도심에 그 옛날 집들에 사시는 분들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집 팔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1, 2년만 참으신다면 그 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10조 가량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제가 보기에는 목포에 즐비한 그 오래된 이 서산 온금 지구 이렇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공장과 유적과 집들은 다 아마도 도시 재생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일을 주도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저는 목포의 가치를 제 나름대로 보았고 그래서 저는 목포에 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얘기를 참 하면서 여기 아까 보셨죠? 목포의 눈물. 이것이 어떤 은유 기법으로 목포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난영을 그 시대 최고, 지금도 우리나라 트로트의 거의 여왕이며 가장 효시였던 이 이난영이라는 목포 출신 가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 잃은 서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저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느꼈고요. 저는 목포의 서름에서 시작해서 목포의 눈물로 갔다가 목포의 노래로 돼서 목포의 사랑이 된 이 가사에 나오는 이 네 개의 그 목포를 중심으로 한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목포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목포가 그야말로 전 국민의 사랑이 되는 그 때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조금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주말에 하마터면 목포로 내려가실 뻔 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자리 만들어서.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말씀. 많이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의원님 해명이니 뭐니 하는 건 전혀 좀 관계가 없었고요. 저런 이제 오래된, 그리고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겨두지 못한 중요한 건축 또는 산업시설들을, 저처럼 역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보존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본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는 것도 없으면서
저런 거 보존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 먹히죠.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뭐 얘기를 가만히 손 의원님 말씀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는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남의 지역구에 와서 마지막에 듣고 나서 이제 손 의원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곧 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서 뭐 사상 최대 인원이 해외로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면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오래된 역사 유물들을 보존하지 못하냐. 누구 때문이겠어요? 정치인들 때문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 때문에 그래요. 내 거를 보존 안 하면서 남의 것만 보존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거를 보존할 때 내 것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의 틀을 바꿀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뭐 이미 이제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들에서 이제 시작되어 있는 단계고요. 지방 도시들이 서울이 20년 전에 겪었던 또는 30년 전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지금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서울이 깨닫고 되돌아가는 일들을 지방 도시들이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사는 길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선생님, 도시 재생의 첫째는 가장 중요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없는 도시는 예술과 문화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바오 같은 도시나 그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의 건축 문화로 전 세계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로마를 보시거나 터키 이스탄불을 보시거나 하면은 그 조상이 물려준 돌무더기만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관광객들로 그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이 얘기를 공감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전후에서 역사 알바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역사 알바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12번에 걸쳐서 진행할 것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7편 하나만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 의원님이 이제 정치 또는 경제, 검찰 이쪽은 저보다 잘 아셔서 이제 저 몰라요. 배워가면서 잘 진행을 하셨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역사 공부 참 싫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싫어했어. 연도 외우기 싫어서. 어떻게 이제 손 의원님과 대화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이제 대중이 궁금해하는 진짜 역사의 핵심일 거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번 좀 버텨보기로 했고요. 사실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몇 년 새 우리의 이제 정치, 사회, 문화 현실들이 전부 역사적 사건들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어요. 그러니까 당장 국정교과서 문제, 건국절 재정 문제,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문제,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역사적 사안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이야기가 되는지, 거기에 깔려있는 철학적, 생활적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라이브로 질문도 해주시고, 또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큰 줄기는 저는 교수님께서 하실 거고요. 저는 이 역사 알바의 중심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시험을 위한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를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그 일환일 것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잖아요. 적폐가 역사예요. 그죠? 역사 속에 쌓여온 쓰레기 찌꺼기들이 적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적폐인지 그거를 좀 알고요. 그 적폐가 어떤 정치 세력 또는 어떤 경제 집단 또는 어떤 사회 세력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쌓여 있어요. 제 마음에도 쌓여 있고요. 손 의원님 마음에도 조금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적폐냐? 이걸 알아야 치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적폐의 역사도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선생님은 정말 극렬한 문빠신 것 같아요. 제가 손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안 되죠. 손 의원님은 문빠시죠. 저는 아니요, 문빠 저는 아니에요. 문빠가 아니라 저는 그냥
뭐 조금 다른 차원인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 트윗을 보면 선생님 정말 극렬한 문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네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문바가 아니고요. 문바였던 적도 없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 번 뵌 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바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만 어떤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냐면,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을 이룬 것이 1997년이었잖아요. 98년? 예, 97년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그런 문제들을 낳았는가를 좀 역사적으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 무관심이었다는 것이고요. 정치 무관심의 근본에 깔려 있었던 것은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누가 해도 똑같다.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면 그게 최고다. 이런 식의 이제 속물주의라고 하는 것이 2000년 무렵에 팽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 최근에 좀 이렇게 망신스러운 비극을 낳은 배경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소년을 그렇게 느끼신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 제가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도 저 트윗에 썼지만 다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최근에 특히 이제 인사 문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저도 못마땅한 점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쓴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들을 이제 그것이 그것이다, 똑같다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도 보기 그렇게 때문에 생각합니다. 보기 네네. 때문에 일단 아마 믿고 기다려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겠죠. 네. 혹시 문재인 시계를 차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받아보지도 못했고 청와대 구경도 못했어요. 요새 실세를 확인하는 거 이 문재인 시계라고 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